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매매 시장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공장과 창고 거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무분별하게 늘어난 물류센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SK가스가 세계 최초 LNG, LPG 겸용 가스 복합발전소의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업 가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포항 영일 만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와 석유 관련 종목들이 이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갖고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스, 석유 등 에너지주 이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관련주 흐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전월치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하회한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 위축을 가리켰습니다. 뉴욕 증시는 7일 비농업 고용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혼조 마감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4% 넘게 오르면서 SK하이닉스 1% 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가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혼조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약세,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코스닥 강세가 약간 테마별 요소, 지금 저 동해 가스전 이거 이슈 때문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테마의 어떤 흐름 때문에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지난밤에 끝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2분기 GDP 부분 추정 이 부분의 전망들이 다소 어둡다 하는 전망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제조업 이축 어떤 시그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계속해서 축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간밤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어떤 특징적인 요소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 어떤 그 플랫폼을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루빈이라는 플랫폼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GPU, AI GPU 어떤 솔루션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반면에 이 엔비디아하고 맞수가 되는 AMD에서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GPU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급등을 해주고 AMD는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CPU가 이제 메인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과거 인텔이 이끌어왔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어왔던 그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GPU라는 새로운 어떤 강자 부분들이 태동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AI 처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CPU의 보조 시스템이 됐던 GPU가 AI 시스템으로 전면에 좀 등장을 좀 했고 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또는 AI 황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주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3배 정도 이상의 어떤 시총을 다시 한번 현 가격에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이제 시총 1조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1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블랙웰이라는 GPU 솔루션 플랫폼을 발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루비라는 현재 GPU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가장 커다란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HBM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비 시스템에는 현재 메인 GPU 외에 주변에 HBM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면서 대량으로 포진하는 다시 말해서 HBM 3E가 지금의 단계이지만 HBM4가 앞으로 장착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좀 되죠. 그래서 HBM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는데 4, 5, 6, 7, 8, 9, 10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연산 처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게끔 진행이 되는데 10년 뒤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HBM10이 되겠죠. 그 정도가 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가장 획기적으로 약간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부분들이 오늘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HBM 관련 이런 어떤 HBM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떤 신기술 영역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젠순왕, 그다음에 1위가 이제 젠순왕, 우리나라 말하면은 황 씨가 되겠죠. 황인훈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AMD의 어떤 CEO도 리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대만의 사람들이고 TSMC를 창업했던 모리스 창도 어떻게 보면 장씨가 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관계가 좀 있죠. 그래서 AMD하고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삼성과 SK 운명이 HBM에서 또 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가 새로운 전쟁 국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HBM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언하면서 어제 한국가스공사, 흥구석유, 한국석유 모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관련주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 후에 조정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석유 가스주 어떻게 보실까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하다가
현재 포기했던 거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굉장히 타당성이 없었는데 이제 포기한 건데 왜 갑자기 또 들고 나오냐? 이게 TK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심층 조사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또 타당성 그때 타당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아니다, 맞다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리탐사에서 시추, 그다음에 개발 3단계 있는데 물리탐사 영역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현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추 작업이 올해 연말 내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구멍 하나 이제 뚫는 가격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5개 뚫으면은 5,000억이고 10개 뚫으면은 1조가 뭐 들어간 거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논쟁보다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테마가 이제 돌아가는 흐름들이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도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뭐 크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논쟁해봐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시세는 이제 시세대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다만 지금 관련된 종목이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 또 약간 단계 영역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SK 오션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 언제 뭐 이 회사를 만들었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상강 M&T를 현재 인수를 좀 했습니다. 상강 M&T는 이제 풍력 어떤 발전 해상 풍력에서 하부 구조 만들기로 유명하죠. 물론 상강 M&T 구 상강 M&T가 자회사 중에 또 배를 만드는 또 어떤 솔루션도 좀 있고 또 하부 구조물, 뭐 시추선 이쪽 관련된 어떤 그 배 또 수리 이런 것에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혜로 좀 떠올라갈 수 있고 또 풍력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개 쪽의 흐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라 해서 SK 오션 플랜트를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SK 오션 플랜트 부분들이 이제 23,000원 정도가 지금 있죠. 저점이 12,000원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 박스권 이제 돌파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터졌고 장중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만 지지를 좀 해주면은 5장에 한번 관심이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풍력도 또한 현재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한 번은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조선 쪽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다방면으로 또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해서 SK 오션 플랜트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석유, 가스주 조정 나오면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주 안에서는 SK 오션 플랜트 살펴봤습니다. 수혜로 떠오르고 있고 또 풍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그동안 참 쉽지 않았는데요. 수출 양극재 가격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라주고 있고 또 솔브레인 홀딩스나 대보 마그네틱 쪽도 강한데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낙폭 과대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캐즘 현상이 돼서 약간 침체기를 약간 겪고 있지만은 전기차가 사양산업이란 뜻은 아니고요. 또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약간 출혈 경제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침체가 좀 됐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중국의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3원계 배터리 비해서 LFP 배터리 저가 사양의 배터리 시스템을 좀 장착을 좀 해서 시장을 넓혀가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힘을 좀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깔렸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좀 주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주기 때문에 이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기술 개발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고체 부분뿐만 아니라 리튬 이온 방식이 아닌 뭐 이제 소금 전지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전력 저장 장치, 수소 연료 전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어떤 섹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번에 그 연구 개발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270억 원 관련된 연구 개발 투자를 한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해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해서 54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가격적 메리트는 일단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현재 2차 전지 쪽으로서는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오늘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호재가 나와줬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대범 아그레틱이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최대 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 가능성, 물론 이제 회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온매자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그룹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사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코스닥 그 전자석 탈철기 그러니까 현재 광석 성분 중에서 자석 성분이 있으면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탈철 장비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이쪽에 거의 특화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리튬 관련된 뭐 이 공장 신설 계획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이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징주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낙폭 과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거의 한 10만 원대가 2만 5천 원 가까이 되죠. 거의 한 4분의 1 도방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바닥 가능성이 많고요. 오늘 장대의 양봉이 좀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이 되면은 한번 M&A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쪽 기술 개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방면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관련주 안에서는 대보 마그네틱까지 살펴봤습니다. 낙폭 과대 후에 16% 넘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화장품 수출 증가 모멘텀 역시나 더해지고 있죠. 관련주 안에서 어제 시간 외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화장품 관련주 오늘 또 오르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 쪽 여전히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도 있는 만큼 조금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주 이제 오른 부분들이 물론 한한령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계절적인 수혜주 좀 요건도 있습니다. 여름 하면은 자외선, 네. 선크림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이 있죠. 해외에서는 여름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자외선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한 부분들이 있죠. 일광욕을 많이 즐기는 어떤 트렌드에 있었는데 이 앞으로 계속 트렌드가 자외선 차단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서양 쪽으로도 인식이 많이 좀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좀 생각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산을 쓰고 다니는 분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일광욕을 즐겨야지 웬 양산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인식이 많이 이렇게 좀 인식이 굳어졌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계기가 좀 되고 또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군 중에 이제 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잉글 우드 랩이라든가 이쪽에 포진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어떤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과 한알령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이 급감을 하고 또 일본이나 북미, 유럽 이쪽에 어떤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또 여기에 성공을 계속해서 좀 하고 일본에서 인기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트렌드의 흐름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재 인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마녀공작, 아이패밀리 SC 이쪽에 굉장히 특화된 부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또 하나 바뀐 것이 대형 브랜드보다는 인디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는 취향, 그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쪽에 어떤 인디 브랜드가 강세가 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유행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업체를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는 또 이런 어떤 이커머스 기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잉글로드 랩,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작, 뭐 실리콘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화장품 업체를 다뤄왔을 때 이야기했던 종목이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더 갈 확률도 상당히 많은 것은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이 1,600원대에 좀 해당이 되는데 무려 지금 42,000원이기 때문에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2조 5천억, 가장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 부분들이 보통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이 증가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실리콘2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플랫폼,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을 확보를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인디 브랜드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했던 해외에서 역직구, K 어떤 뷰티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갑자기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 월봉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현재 저점에서 7,600원에서 이게 76,000원, 76,000원 정도 되면은 뭐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만 원, 뭐 7만 원 되면 약간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실리콘2가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우리가 이걸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커머스 사업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이제 발굴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화장품주 북미 유럽 시장 성장 모멘텀 증가세 이어지는 만큼 관련주 잘 확인해 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는 대응 방법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까지 맞춰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2,7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르면 7월 중에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조원태 회장이 아시아나와의 합병에 대해 미국 승인 시점을 10월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손실 구간이라 전문가님과 함께 매도 타점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PBR, 저퍼 종목 중에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최근에 어떤 그 물류 관점에서 보면은 홍해 리스크가 잠재가 좀 돼 있는데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항공 쪽으로도 유발이 좀 되고 있고요. 중국 이커머스 기업 제품이 항공 쪽으로 유입이 좀 되는 부분들도 네. 좀 있습니다. 빠른 직구를 원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화물 쪽에 어떤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이 여객 터미널이 또 최근에 확장이 좀 되죠. 그래서 확장이 되면은 세계 이제 3대 공항으로 현재 등극을 하게 되고 1위가 이제 두바이 공항, 2위가 이제 터키 이스탄불 터키 이제 공항, 3위가 이렇게 인천공항이 됩니다. 베이징 공항을 앞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뭐 주도적 항공사가 대한항공에 좀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좀 완만하게 좀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시총이 한 8조 정도 뭐 진행이 되는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뭐 3만 원짜리가 지금 뭐 2만 원까지 빠졌죠. 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뭐 3만 5천 원까지 좀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가격은 오랜 동안 침체 바닥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반등은 좀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22,700원인데 지금 뭐 매수가 근처네요. 매수가 근처인데 충분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번 형성된 가격 계층에 이수배만큼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000원 이 정도까지는 24,000원 또 24,800원이 잡히는데 25,000원 정도가 하나의 그 현재 마디 매매를 좀 해야 될 가격이기 때문에 25,000원에서 매도 시점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25,000원 정도에서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는 26,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판 제조사죠.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23,0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현재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다만 비중이 15%여서 많지는 않은데요. 전문가님, 대덕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PCB 기판 사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은 HBM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도 HBM 같은 경우도 멀티 기판, 뭐 다층 기판이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HBM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경기가 다 화랑세라고 보지만은 현재 레거시 방식, 구전통 방식의 어떤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적자가 해소되면서 흑자로 돌아서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PCB 업체나 반도체 업체 또 특히 이제 전공 업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등다운 반등을 아직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도 이쪽에 이제 뺏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순환매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발 업체 부분들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전 업체 부분들도 들은 좀 약간 힘이 든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저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가 공략이 계속해서 나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요, 이 밸류에이션 차원이 좀 있고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0원 이런 부분이 추세서로 보면 하단선에 좀 있습니다. 26,500원이면은 뭐 상당히 좀 약간 물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삼각수렴형 형태로 보면은 현재 충분히 이걸 이제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단 이제 저항선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매수가까지 모아주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항을 보이더라도 한 번 정도는 약간 2단으로 약간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29,000원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29,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봤다가 현재 매도하신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대덕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29,000원까지는 반등세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으니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웰푸드입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이라서 축하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롯데 이제 식품사업부가 별도로 그 법인을 좀 차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빙과류 쪽도 좀 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름철에 대한 수혜 뭐 쪽도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철 수혜주로 약간 고르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또 13만 원인데 지금은 뭐 16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 또 구조죠. 그래서 얼마 정도 잘 이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박스권 오랜 동안 박스권 상단 약 13만 원 이 돌파 시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돌파를 하려는 조짐. 네, 어느 때 매수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돌파 때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점이 이제 11만 5천 원 정도 되죠. 여기서 보통 더블이 되면은 마디가 형성이 되는데 22만 원 정도 가격이 지금 현재 마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인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K 또 식품 브랜드 K 한류 어떤 부분들 어떤 흐름에 어떤 편성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20만 원 두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롯데웰푸드까지 살펴봤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신 만큼 꼼꼼하게 전략 세우셔서 익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만 500원이고요. 네. 7%예요. 비중은 7% 담으신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 셀트리온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수익 보고 계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매도 타이밍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매도 예. 타임이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셀트리온은 뭐 바이오 좀 좋아하신가요? 네. 아 그래요. 바이오만 하신 분들은 좀 바이오에 대한 매력, 변동성 때문에 계속 뭐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런 이제 부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것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죠.
네네. 예, 예. 한번 또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적인 어떤 상황인데 설정진 회사 회장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는 것은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근데 네네. 복제 만료가 됐던 부분이 만료가 돼서 복제약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 25, 26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셀트리온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히트를 좀 했을 때가 셀트리온이 초창기 어떤 첫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히트를 했었고요. 두 번째 히트를 했던 것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이제 3년간 굉장히 큰 시세를 했는데 이때가 특허 만료가 됐던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의 만료가 됐던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 시기하고 이 시기 때가 바로 이런 흐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복제약의 어떤 출시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트렌드로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15만 원이면은 현재 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아니 이거를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그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이걸 갖게 된 거예요. 예, 예. 아무튼 그 수익을 이제 보셨다는 거 축하하려고 한다는 말 하려고 전화를 좀 드렸고요. 지금 네. 입장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고점이죠. 예, 예. 24만 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조정 다음에 다시 한번 중장기로 가겠지만은 네. 지금 입장에서는 한번 뭐 비중이 너무 약간 적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24만 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아니 저는 예. 19만 원 선에서 좀 넘으면은 치고 나오고 또 좀 적이 되면은 다시 들어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뭐 분할 매도는 하면은 좋은데 오는 동안 네. 이제 박스권이 예. 이번에 돌파하면 19만 원이 휙 돌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최소한 2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22만 원 이상에서 한번 이제 볼 예.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19만 원이면 번번이 빠졌기 때문에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때 팔아야겠다 하는데 치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럴 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4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신 만큼 전략 잘 세우셔서 익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선진입니다. 매수가는 11,68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다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다소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선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배합사로 관련된 쪽에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식품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곡물 파동 이쪽하고 약간 연동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 그다음에 뭐 특히 조류독감이나 뭐 이쪽에 했을 때만 좀 시세가 좀 나는 어떤 테마적인 요소가 좀 진행이 되는데 배합 사료도 뭐 이 음식료 또 식료 또 식량 인플레이션 이쪽에 또 포커스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에 뭐 조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름에 이상 기후가 계속 뭐 현재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16만 원, 아니 이 11,680원 정도 된데 상당히 고점에서 밀리고 오랜 동안 보유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10% 비중이 이제 좀 적은 상황이 있는데 저점에서 이제 더블이 되는 가격대 이게 그냥 한 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은 9,500원이죠. 9,000원 가까이는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고점이 약 8,000원까지도 갔죠. 그래서 9,000원 정도에 한번 이슈가 될 때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9,000원 정도에 아쉽지만은 뭐 손절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9,000원 정도에 손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매수가는 27,500원이고요. 비중은 7%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6,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페스 아크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네페스 아크 부분들은 모회사가 네페스가 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첨단 공정인 펜아웃 공정, 펜인 공정의 어떤 그 제조 공동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TSMC가 하는 현재 그 코어스 공정이 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페스 아크도 이하 이제 보건관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에서 시장의 파일을 약간 넓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장의 파일을 TSMC에 빼앗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뭐 수급적으로도 같이 연동돼서 약간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현재 파운드리 어떤 흐름들이 약간 삼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을 못 쓰지만은 충분하게 첨단 공정 현재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해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네요.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제 27,500원 정도, 7% 정도 좀 되는데 지금은 26,9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살짝 근처인데 며칠 전에 뭐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고 숨고르게 되는데 약간 출발 시그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숨고르게 되지만은 현재 반도체 순환매로 한번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에 좀 성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 차트상으로 보면은 약 3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올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큰 사이클로 보시면은 2단 상승, 그다음에 밀단 조정,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가는 큰 사이클의 흐름들이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며칠 전에 어떤 그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다. 지금은 숨고르기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페스 아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순환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잘 전략 세우셔서 익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니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후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셨던 종목들 정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산 테코피아 가져왔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부분들은 재료가 상당히 많이 좀 있는 어떤 전자 재료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재료는 디스플레이가 OLED 공정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OLED 쪽에서 자체 발광 어떤 디스플레이 개념인데 이게 이제 중간체를 하는 원재료 물질을 좀 일단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또 2차 전지 쪽의 사업으로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 덕산 자회사 덕산 일리트라 아메리카라는 현재 회사를 통해서 테네시주 셀비빌의 전해 공장을 증설을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고체 이제 세븐킹 또 현재 자회사 중에 세븐킹 에너지라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좀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재료는 이제 반도체 쪽의 재료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현재 회로가 계속해서 미세화될수록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누설 전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이K 물질, 그다음에 그 반대인 로K 물질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요거에 대한 어떤 전구체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산화막, 진화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전구체 물질을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첨단 업종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가 최고의 다방면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그런 어떤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다 보니까 13,000원짜리가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한 4만 원대 올라왔지만은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워낙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단 상승을 했을 때도 17,000원, 그다음에 4만 얼마까지 올라가 있고 이 박스권에서도 더 이상 밀지 않고 오랜 동안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9% 정도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20일과 60일에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방향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어떤 오랜 동안의 어떤 순환매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를 오늘의 이제 탑픽주로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살펴봤습니다. OLED 중간체를 납품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종목별 대응 전략도 잘 세워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미증시 부분들이 반도체 종목이 올랐지만은 엔비디아가 조만간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낙폭 과대가 됐던 뭐 2차 전지나 또는 현재 진영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방산 관련된 남북 간의 또 약간 신경전도 좀 약간 유치하죠. 뭐 업물 풍선 뭐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 부분 좀 계속해서 좀 현재 대만과의 긴장이 반도체와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관련주 움직임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 잘 확인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LPG, 2차 전지, 화장품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덕산 테코피아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2차 전지, 방산, 반도체,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관련 섹터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국을 사칭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